안녕하세요. 청담 개미여왕입니다. 오늘은 알지노믹스라는 종목 들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펩트론이라는 바이오 종목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저는 올해 계속 바이오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코스닥 K바이오 기술이전 20조 시대 코스닥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ETF. 요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글로벌 제약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국내 바이오텍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겠다. 물론 아직 공개되진 않았죠. 이 ETF에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진 않지만 기술 이전, 기술 이전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갈지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ADC, 항체 약물 접합제, 면역 항암제고요. 비만 치료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펩트론, 그리고 뭐 D&D 파마텍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RNA 편집, 여기에 속하는 애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알지노믹스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요. 약 21조 원에 달했대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술 수출만으로 20조 원 시대를 이끄는 국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밝힌 거거든요.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 중심으로 계약이 급증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플랫폼. 플랫폼이 왜 중요할까요? 약을 그냥 하나 만들어서 파는 거는 그 약 하나로 끝나는 건데요. 어떤 플랫폼, 그런 형태의 약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장사를 하면요. 이 약에도 적용할 수 있고, 저 약에도 적용할 수 있고, 발전 분야가 거의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파는 회사는 이 기술 수출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지노믹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있죠.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이 날라갔어요. 그쵸? 어. 알지노믹스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한번 보면요. 이거는 작년입니다. 세계 최초로 RNA 편집 기술,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우리 몸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DNA, 그다음에 RNA, 그리고 단백질 요런 순서로 정보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DNA, RNA, 단백질 요렇게. 근데 옛날에는 뭐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요. 유전 치료할 때 DNA를 직접 교정했어요. 그러면 이 원본 파일에다가 우리가 직접 교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단점이죠.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RNA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복사한 복사 파일이란 말이에요. 이 복사 파일만 수정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잘못 수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원본 파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컴퓨터에 저장한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일 같은 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원본 파일 자체 DNA를 수정해 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옛날에 나왔던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요거 다음으로 차세대 유전자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세대 유전자 치료 기술. 그래서 이 알지노믹스가 바로 요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술을 작년에 세계적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하고 RNA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들려왔거든요. 이게 무려 1조 9천억입니다. 1조 9천억. 거의 2조에 달하죠. 이 기술 수출만으로 요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사실은 이 기술 딱 수출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 임상을 개발하는 단계마다 마일스톤 방식이라고 해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기술 상용화 4단계까지 해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갈 때마다 계속 일정 금액의 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열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잘 팔리잖아요. 이게 잘 팔려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까지, 매출의 몇 프로까지 다시 여기로 주는 거예요. 너네 회사 덕분에 우리가 이런 돈을 벌었으니 우리가 로열티를 주겠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지금 훌륭한 과정에 있는 거죠. 이 회사는.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기술 수출상 수상. 이 RNA 치환 효소 기술로 일라이 릴리의 1조 9천억 규모 기술 수출 성과.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봐도 엄청 예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가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ETF가. 여기에 얘가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개되는 17일 날 9시에 구성 종목이 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나쁘지 않거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최근으로 가서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자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준선을 그었을 때 요 선들이 제가 보는 지지와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못 올라가면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다시 내려오지 않는 지지가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날 3월 6일 날 이렇게 거래량 매수세 나와주면서 여기를 뚫었죠. 그리고 막대기로 양봉으로 안착했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자리를 매수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다음 박스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음 박스가 여기예요. 여기 도착을 했고 이제 여기서도 이 위에 박스권에서만 계속 놀아준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건요. 요런 자리도 사실 닮았죠. 사실 닮았어요. 그런데 한 번에 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다시 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이동 평균선 있죠. 지금 요렇게 지나가는 게 빨간색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21선이에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다 보니까 5일선밖에 안 그려진 게 보이네요. 그쵸? 이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데드크로스예요. 데드크로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쭉쭉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21선 밑에서 5일선 밑에서 주가가 있을 때는 하락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여기서 한번 가까이 보시면 여기 5일선과 21선이 딱 다시 한번 반대로 크로스되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사실 골든 크로스죠. 요 자리가 매수 자리인데 요렇게 3월 4일 날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매도 물량을 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막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던지셨을 거예요, 개미들. 그런데 이게 왜 떨어지는 거였죠? 알지노믹스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용감한 개미들은 담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종목 내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심지어 거래량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날 담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 세계 정세의 불안함이 언제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건 또 아니에요. 이런 날 담으면 안 되고 이런 날 있다가 반등 나와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죠. 반등 나와주는 거 확인했네. 그러면 이 종목에는 아직도 매수세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여기를 박스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저항받고 또 다시 떨어지는지 아니면 여기를 지지 삼아서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던지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셨다면 지금 요 자리에서 오히려 2차 매수까지도 가능했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눌림목 지지 자리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그런 자리들을 계속 눈으로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요 자리도 저는 박스권 돌파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날의 캔들까지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초보자분들은. 다음 날의 캔들이 천천히 이 종가랑 시가가 같은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해주면 종가 매매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락으로 마감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 박스권을 뚫고 종가가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당분간 다시 여기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매수 자리로 접근하셔야 돼요. 여기는 매도 자리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박스권의 원리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자리까지 이탈한다 그러면 당분간은 손절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더 궁금한 종목이나 지난 종목에 대해서 리뷰 필요하신 것들 남겨드리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